걱정을 하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계속 그 디스카운트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성장 기조가 오래 갈 거다. HBM 시장이 오래 갈 거다. 30% 넘는 ROE대가 1년만 하고 그냥 푹 꺼지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SK하이닉스는 금년 25년에도 잘할 거지만 26년에도 27년에도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장 쉽게, 가장 화끈하게, 가장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무려 28% 근처까지 와 있어요. 이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만약 친다고 하면 코스피의 시총 비중이 30%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얘기를 강관우 대표한테 들으면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지게 돼요. 최소한 따라만 가셔도 큰 부를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노트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별들의 전쟁.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 별이 뜨면 하나가 별이 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짬뽕 반, 짜장 반. 이것도 50% 들고 가고 저것도 50% 들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 두 회사가 생겨먹은 게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인가요? 일부는 맞죠. 근데 일부는 틀리죠. 어떤 게 있죠? 가전도 있고요. 핸드폰도 있고요. 통신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돈 벌어내는 게 최근에는 뭐예요? 반도체인가요? 아니에요. 휴대폰이에요. 핸드폰 쪽에서 돈을 벌지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 안 좋았잖아요. 특히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이쪽은 뭐 돈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고 올려붙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모든 IT가 다 들어가는 복합 IT 기업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뭐 이걸 반도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반도체에서 기여하는 이익의 폭은 비중은 훨씬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도 메모리 업체랑 완전 달라요. 메모리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라이벌이죠. SK하이닉스는 되게 옛날에는 경기 순환적이었어요. 이익도 급증했다가 급감했다가 상당히 순환적이기 때문에 저 PBR, 저 PER 이렇게 계속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산업이 맞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지금 레벨업이 되면서 이렇게 순환적인 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걱정을 하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계속 그 디스카운트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성장 기조가 오래 갈 거다. HBM 시장이 오래 갈 거다. 30% 넘는 ROE대가 1년만 하고 그냥 푹 꺼지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SK하이닉스는 금년 25년에도 잘할 거지만 26년에도 27년에도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 들어오면은 사실은 SK하이닉스가 피해를 많이 볼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수치들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SK하이닉스의 ROE가 한 36% 간다고 보면 내년에도 30%대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는 PBR 2.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좋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짜장반 짬뽕만 할 때 삼성전자는 복합 IT 기업으로서 그리고 대표적인 메모리의 강자로서 다시 이제 위치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쫓아가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나름대로 HBM 시장에서의 아주 그 마켓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어가지고 전 세계 D램 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발돋움을 했어요. 이미 삼성전자보다 3.5%포인트 시장 점유율이 더 높다. 최근에는 낸드까지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도 시장 점유율이 10% 중반 정도까지 삼성전자하고 벌어졌던 SK하이닉스인데 최근에는
이게 10%포인트까지 줄었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서는 5%포인트까지도 줄 수 있는 잠재력 있는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를 좀 골고루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익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파란 이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금년에 별로 안 좋아요. 30조. 작년에 33조였는데 금년에 30조니까 오히려 금년에 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제일 바닥이라고 보는 건가요? 2분기가 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3분기, 4분기 가고 내년 가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HBM4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큰 거죠. 그리고 최근에 DRAM이나 낸드 가격들이 공이 올라가는 데니까 삼성전자가 규모의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영업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가 이익이 회복세가 강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30조까지 이렇게 찌그러졌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무려 46조까지 올라갈 거다. 이 퍼센트 증가율로 보면 몇 퍼센트죠?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대표적인 뭐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큰 회사니까 좋아하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익이 개선되는 폭이, 변화율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야, 여기서 모멘텀이 들어오는 삼성전자 이거 놓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뭐죠? 하이닉스가 여전히 앞서 있어요. 하이닉스 보세요. 25년 이 빨간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39조 원의 영업이익을 지금 볼 거라고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예상치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48조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25% 정도는 지금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상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후년에도 48조. 그러니까 변화율 자체는 삼성전자가 훨씬 강한 거죠. 근데 절대 금액으로 보면 내년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2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녹색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금년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무려 영업이익이 9조 원이나 더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2조가 더 나온다는 그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후년에 가야지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더 올라선다. 2조 정도 더 많은 삼성전자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러면 시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SK 하이닉스도 시총이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 5%대에서 지금 9%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의 9%면 상당한 겁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SK 하이닉스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HBM4에서 어떻게 이제 마켓 다이나믹스가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데이터를 좀 많이 존중하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만 봤을 때는 첫 번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다 올라오고 있다. 두 번째, 금년에 하이닉스가 훨씬 잘했고 내년에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잘할 것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러나 변화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개선되는 폭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시사점을 여러분들이 얻으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ROE라는 걸 꼭 봐요. ROE 아주 지긋지긋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텐데 Return on Equity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어때요? 10%가 이제 겨우 26년에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8%. 뭐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금년에. 26년에 가야지 1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는 어때요? 하이닉스. 금년에 36% 나온다니까요. 회사가 커지면 올라가는 증가폭은 있어도 증가율 자체는 약간씩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한계 체감의 법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초반이에요. 하이닉스가. 우리가 ROE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적정 PBR을 우리가 구할 때 아니 30%를 벌어대는 회사하고 10%를 벌어대는 회사,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나 산다고 치실 때 주식이 기업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 벌어들이는 회사에 주는 가격하고 30%를 벌어들이는 가격하고 PBR이 똑같이 1.0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디를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ROE가 높이 나오는 데를 많이 주겠죠. 그럼 얼마나 더 많이 줄까요? 50%를 더 줄까요? 100%를 더 줄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줄까요? 이거 보세요. 10%도 31%. 3배가 더 잘 나오는 이런 회사예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회사가 큰데 자기 자본 이익률로 보면 돈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10%밖에 안 돼요. 코스피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9.9%예요. 삼성전자나 우리 시장이나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아니면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다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시장 평균 정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자기자본이익률만 보면은 그냥 평균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베타 플레이다.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삼성전자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 플러스에서 알파, 삼성전자 고유의 그런 요소가 주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HBM4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반면에 ROE를 보세요. 이게 지금 3배 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적정 PBR은 더 높아야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미 시장은 좀 앞서는 가 있기는 해요. 시장 PBR로 봤을 때 2배가 지금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 삼성전자도 괜찮고 하이닉스도 괜찮을 수 있다. 뭐에 근거하냐? ROE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ROE라는 걸 보면서 항상 회사를 견뎌봐야지 옛날 생각으로만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주가 옛날 것만 보면 지금 다 팔고 싶죠. SK 하이닉스 뭐 25만 원대에 있을 때도 비쌌는데 주가만 보면 말이죠. 35만 원대에 있으면 당연히 다 팔고 싶겠죠. 뭐 애널리스트들은 바본가요? 목표 주가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왜 올릴까요? 밸류에이션에 근거해서 주가를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적인 가격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회사가 좋아졌고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 나가고 있고 세계적인 1등 업체가 돼 있다니까요. 너무 그 저평가로 볼 필요가 없겠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왔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그럼 이 회사가 엄청 비싼 회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경쟁사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보면은 선행 PER로 봤을 때 12배, 13배까지 가 있어요. 이 회사는 얼마예요? 6배 내외밖에 안 된다니까요. 물론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2배 정도 비싸잖아요. 선행 PER로 봤을 때 미국 S&P 500은 한 23배를 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장은 지금 11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는 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이 S&P 500이 23배라고 하는데 거기가 12배면은 그 시장 대비해서도 반값밖에 못 받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그거에 또 반값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 SK 하이닉스. 이 회사들이 주가만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을 꼭 같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주가하고 지금 괴리율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것만 터치를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보시죠. 이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목표 주가가 95,000원대로 와 있어요. 7월 달만 해도 이게 75,000원대였어요. 무려 목표 주가를 2만 원을 올렸어요.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목표 주가하고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지금 15% 정도 상방에 남아있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표 주가가 이렇게 평균으로 95,000원 정도 와 있습니다만은 KB증권이나 아니면 뭐 모건 스탠리가 됐든 UBS가 됐든 계속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많이 보는 데는 10만 원 넘어갈 거다, 11만 원 갈 거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이 15%가 아니고 더 큰 뭐 20%나 25%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착안하시면서 진드감치 이렇게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가 27만 원일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방송 가서 애널리스트 도대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되겠습니까? 목표 주가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올리고 있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실적 나와야지 그냥 그때서야 이제 리포트 쓰고 목표 주가 올리는데 시장에서는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니 여기서 좋아지고 있는 게 다 똑같은 사이클인데 다 보이는데 아직도 안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올렸어요. 쭉 올렸는데 그거 이상으로 최근에 또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제는 33만 원대가 아니고 39만 원대까지 진출을 했어요. 주가가 지금 35만 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가지고 괴리율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올라갈 룸이 15% 내외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래 진드감치 엉덩이를 좀 붙이고라는 말을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목표 주가의 상향 각도가 계속적으로 가파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면은 지금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에 기본적으로
밸류들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좋지만 이 개별 회사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보너스를 또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야,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봐야 돼?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데가 어디죠? 삼성물산이야. 또 SK하이닉스 들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SK스퀘어입니다. 20% 지분 들고 있다니까요.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것보다 SK스퀘어가 올라가는 게 훨씬 커요. 여기 그 할인폭을 줄이려고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이 더 올라갈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 물론 이제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가죠. 원주보다 더 내려가는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지주회사들이. SK하이닉스 나는 모르겠고 뭐 삼성전자 모르겠고 하는 분들은 그냥 지주회사 보셔도 돼요. 지주회사는 반도체에 관련되는 그런 이슈가 있지만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또 지배구조 개선 관련돼서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배당 관련돼서 또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 언더라잉 회사보다 더 주가 성적이 더 좋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런 회사들도 그 강세장 그리고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꼭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SK스퀘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추적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